첫 번째 가볼까요? 예, 30주년에 만든 반쪽입니다. 아, 박상희 교수님, 네. 후배 가수 김종국 씨가 예?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같이 방송에서 뵌 적도 있는데 진짜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고 빨리 일 끝나면 운동 가고 싶다 그러셨는데 연애도 하셨군요. 네, 49의 나이에 결혼 발표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데뷔 30년인데 앨범은 안 만들고 반쪽을 만들었다. 그래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라라고 전했어요. 팬카페에 직접 저렇게 손편지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가까운 시일에 크지 않은 규모로 조용히 치르려 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이제 곧 비공개로 하지만 결혼식을 치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매체에서는 윤은혜도 송지효도 아니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자, 뭐가 됐든 대표 짠돌이라고 불리잖아요. 아, 이번엔 지갑 좀 열리나요? 지갑이 좀이 아니라 크게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화제가 됐던 게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빌라를 샀어요. 근데 70평짜리고요. 여기 뭐 타운하우스라고 하죠. 매매가가 한 62억 원 가량 되는데 현금으로 탁 산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열었죠. 이 등기까지 마치고 현재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같은 빌라에 장근석 씨나 이효원 씨 같은 연예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이어가죠. 기분 나빠서 꽉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엘리베이터에 탄 세 사람. 자, 바로 그때 남성이 내리려고 문 앞에 서자 옆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머리를 콱 잡고 뭐야 이거? 그리고는 띵 놓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데 황당한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지만 야야 일단 가자 저렇게 일행에 이끌려서 우선 내립니다. 그리고 탑승한 또 다른 사람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던 여성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머리를 또 휙! 아, 머리가 왜 저래? 왜 저래? 자,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남성이요. 아, 자, 누가 내 머리 잡았는데 하지만 문이 그때 딱 저렇게 스르륵 닫힙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남자 머리카락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지? 이게 화면이 좀 처리가 돼 있는데도 얼마나 황당했는지 다 느껴집니다. 지난 14일 강남 서초구의 한 학원가 건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성이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갑자기 같이 탄 남성의 머리를 확 잡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후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또 다른 남성의 머리를 또 한 번 잡습니다. 제보자는 처음 머리채를 잡혔던 남성이 굉장히 당시에 당황했었다면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으면 싸움이 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가발인지 체크해 보는 겁니까? 예,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이 좀 느껴지죠.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 20대인데요. 이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던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1층에서 내려오는 이 여성을 붙잡고 도대체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답이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왜요? 아,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머리채 잡은 거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결국은 사과도 듣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됐습니다. 아, 날이 확실히 더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와 버린 양심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는 저 남성. 자, 꽁초를 휙 바닥에 내던지고선요. 차에 우산 펴고 저렇게 탑승을 합니다. 자, 잠시 뒤 아하 조수석 창문에서 또 떨어진 커피컵 그대로 붕 하고 차는 출발합니다. 아우 정말 진짜 교양머리 없는 인간 같으냐고. 그러게요. 제보자분이 경기도 수원에서 고깃집을 하신다는데 이 제보자분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인 겁니다. 보신 것처럼 차 세워두고 인도로 나서 담배를 딱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그냥 주저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더니 커피 컵을 던진 거예요. 근데 커피가 들어있었나요? 안에 보면. 예. 결국 저 담배꽁초랑 커피컵, 그다음에 앞에 물 쏟아진 거 다 제보자분이 치우셨다는데 저 차에 있던 사람이 동네 주민이래요. 아유.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무단투기로. 근데 이게 동네에서 뭐 그렇게 소문난 사람인데 또 동네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보복할까 봐 이 신고는 못 하셨다고 하고 대신 사반에 제보하셨다는데 아니 같은 동네 살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요? 진짜 왜 그래? 그러니까요. 두 번째 영상 이어갑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남성 잘 보세요. 우편함으로 가더니 아이 광고 전단지 뭐야 이거. 자기 집 우편함 속 전단지를 다른 집 우편함에 쏙. 그런데 왠지 상습범인 듯. 자, 몇 달 전입니다. 똑같이 심지어 또 다른 집 전단지들까지 모두 쏙 빼가지고 쪽쪽쪽 한 집에 다 몰아넣고 있습니다. 굳이 왜?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지 자 이번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제보자가 작년부터 집 우편함 안에 전단지, 쓰레기 이런 게 자꾸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올해 1월에 집 현관 앞에 CCTV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 이번에도 이웃 주민, 그것도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빌라에 10년 넘게 거주해온 한 남성의 소행이었습니다. 본인 집 우편함에 있는 전단지는 물론이고요. 다른 집 전단지까지 일부러 다 꺼내서 제보자 집 우편함에 쓰레기랑 같이 넣어뒀던 건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과 큰 갈등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제보자가 남성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더니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한두 번 버린 것 같고 왜 그러냐. 도리어 제보자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아내가 오히려 제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제보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 보죠. 마트 계산, 카트 세치기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집 근처 대형마트에 방문했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대 줄을 서려는데 저희 앞에 한 여성분이 카트나 장바구니 없이 혼자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 뒤로 몇 분 동안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카트를 끌고 저희 앞에 끼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앞에 있던 여성분과 일행으로 카트 없이 자리를 미리 점유해 놓고 있었던 건데요. 저희는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랑곳 않고 끌고 온 카트를 저희 앞으로 끼워버리더라고요. 카트에 담긴 물건들도 한두 개도 아니고 한가득 들어있었는데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끼어드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줄 설 때 카트가 기준 아니냐 뭐라고 했더니 글쎄 저를 째려보면서 그건 누가 정한 법이냐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마디 다투다가 결국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먼저 계산하셔라 양보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기분이 나빴는지 저희한테 고함까지 지르더라고요. 먼저 계산하고 가면서까지 저희에게 속이 좁다며 뭐라고 하시는데 결국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으니까 지금까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상대방 여성입니다. 이 아가씨 진짜 웃겨. 우리 언니가 아가씨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좋아하는 쇼핑도 안 하고 오자마자 계산대 앞에 서 있었구만. 그 노력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리고 마트에선 카트가 기준이야? 사람 기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젊은 아가씨만 혼자 난리야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언니가 그 좋아하는 쇼핑도 안 하면서 자리를 지키셨구나. 그래서 뭘 어쩌라고. 우리가 그걸 왜 알아줘야 되는데요. 그냥 같이 오붓하게 쇼핑하시지 그러셨어. 그리고 아줌마 다른 사람들의 침묵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속으로 다 욕하고 있어. 마트에선 카트 기준 X. 자, 손 변호사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뭔가 좀 사정이 있지 않겠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시간 아끼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를 봐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냥 사람만 줄 서 있으면은 양해를 구하고 한두 명 중에 같이 일행 오는 것까지는 좀 서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카트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이 카트다. 잘못한 거 제보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준이 카트다, 교수님.
네, 기준이 뭐 딱히 법률이 있거나 마트 규칙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기준을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트에 가면 어디에 줄을 쓸까 막 고민을 할 때 딱 보면 줄이 짧거나 계산을 물건이 조금 있는데 줄을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니까 저 여자분이 혼자 서 있었으니까 뭐 카트가 올 거란 생각은 별로 못했을 것 같고 계산할 게 되게 작은 거 한두 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쨌든 양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조용히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다? 그러니까 오늘 제보하신 분은 너무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데 가면 줄 서 있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일로 와 하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큰 일 정도가 아니고 몇 사람 정도가 들어갈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이 바빴나는데 짐이 많은 거니까 바쁘지도 않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문화 중에 제발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자리 집착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찜해놓고 어디 가서 물건만 놓고 뭐 물놀이 가서도 자리 잡으려고 수건만 한 장 깔아놓고 주차장에 뭐 갖다 놓고 지하철에서도 빈자리 비면 가방 먼저 던지고 저는 이게 이제 예전에 좀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 아닐까요?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빨리 가시겠다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눈살을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지금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그중에 짜응님께서 주신 의견과 비슷합니다. 주차장에서 사람이 자리 맞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카트가 와야죠라고 하셨거든요. 그 주차장 빌런, 저희가 소위 이야기한 주차장 빌런이 사람만 서 있고 차는 안 오잖아요. 마트에서도 카트가 와야 계산할 차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